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혹시 만족스럽지 않은 하루였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수업이 거의 끝난 시간대인데요. 저녁을 드시러 가는 분들,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희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약속이 없으신 분들은 하루의 마무리를 저희와 함께하면 어떨까요? 매주 수요일 저녁 윕스살롱에서는 특별한 주제 없이 매번 새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19일 윕스살롱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3월도 어느새 13일 정도 남을 만큼 다 지나가 버렸는데요. 산뜻한 봄 날씨를 많이 기대했었는데 저번 주에는 외투를 입지 않아도 될 정도로 덥다가 이번 주는 또다시 추워지면서 오락가락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패딩을 진작에 본가에 놓고 왔는데 오들오들 떨면서 월요일, 화요일을 보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날씨를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수업 듣는 것도 지치고 날씨도 오락가락할 때면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다 내려놓고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여행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신다면 어느 여행지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해서 방학 중에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모아 여행을 다녀오곤 합니다. 공항으로 갈 때의 설렘은 그 어느 때의 감정보다도 특별하고 설레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감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지금도 공항으로 가는 길을 떠올리면 두근두근 거릴 만큼 너무도 설레서 정말 잠을 못 자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여행 이야기를 오래 하는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여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나 제가 직접 여행 다녀온 곳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이무진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들도 많은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우측통행, 일본은 좌측통행. 우리나라는 우핸들, 일본은 좌핸들처럼 정말 사소한 것도 다른 게 많은 나라입니다. 저는 작년 1월 달쯤에 9박 10일로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성인이 되고 난 후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소중하고 재밌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친구와 단둘이 다녀왔는데 제 친구의 요구사항은 딱 하나였습니다.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 장난을 잘 치는 타카키 양의 애니메이션 속에 나왔던 장소들을 성지순례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친구가 그렇게나 원하니 한번 가보기로 했죠. 다카마스는 제게 너무나 생소한 도시였는데요. 다카마스는 일본 가가와현의 현청 소재지이자 시코쿠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인구는 약 40만 명 정도로 시코쿠 지역의 중심 도시 중 하나로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인데요. 제가 여행을 할 때의 날씨도 정말 좋아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다카마스에서 유명한 음식을 하나 꼽으라면 사누키 우동을 꼽을 수 있는데요. 우동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의 우동, 이름이 바로 사누키 우동입니다. 공항에서 바로 유명한 우동집을 갔는데요. 제가 음식에 대해서 식견이 짧은 탓인지 연의 평범한 우동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리스린 공원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은 일본을 대표하는 다이묘 정원 중 하나입니다. 넓게 펼쳐진 정원, 차분한 연못 위를 떠다니는 잉어, 그리고 푸른 소나무가 만들어내는 고요한 아름다움은 마치 에도 시대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바람이 살랑일 때마다 나뭇잎들이 속삭이듯 흔들리고 작은 다리를 건너면서 마치 에도 시대의 한 장면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10일간의 첫 여행지로 다카마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애니메이션 장난을 잘 치는 타카키 양의 배경이 다카마스의 쇼도시마라는 섬인데요. 페리를 타고 쇼도시마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웃긴 건 타고 간 페리의 인테리어와 바깥 디자인이 모두 그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 이 도시가 이 애니메이션에 되게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쇼도시마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다카마스에서 페리로 약 1시간, 바닷바람을 맞으며 도착한 이 섬은
일본의 올리브 섬으로도 유명하지만 저희에게는 장난을 잘 치는 타카키항의 성지라는 점이 더 중요했죠. 사실 쇼도시마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쇼도시마가 올리브로 유명한지 몰랐는데요. 버스에도 건물에도 온통 올리브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당시에는 대체 올리브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사방이 올리브야? 라며 진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광객들이 모두 올리브 공원으로 갈 때 저희는 올리브 공원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애니메이션 속 성지를 찾아보는 데에만 집중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방문한 성지는 바로 엔젤로드입니다. 엔젤로드는 하루에 두 번만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로운 모래길로 연인과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으면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로맨틱한 전설이 있는 길입니다. 이런 로맨틱한 장소를 7년 중마고구와 함께 가다니 네, 물론 친구도 좋지만 연인이랑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으로는 1기 5화, 3기 8화에 나오는 서점도 가보고요. 섬 자체가 애니메이션이 배경이다 보니 그냥 평범한 공터, 중학교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장소들이 애니메이션에도 똑같이 나오다 보니 마치 애니메이션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애니메이션을 몰랐는데 쇼도시마를 둘러보면서 오히려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일본은 본인들 작품의 IP를 정말 잘 활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이 나와서 국내에서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본가가 충주인데 레전드 웹툰 중 하나인 연애혁명의 배경이 충주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왕자림과 공주영 그리고 친구들이 노는 곳이 충주 시내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곳들이라 정말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일본 여행기 재미있으신가요? 다음 목적지는 오사카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지금은 18시 31분. 현재 여러분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소소한 얘기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뉴스살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무진의 걸어서 세계 속으로 다양한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삐빅 다음 목적지는 오사카입니다. 쇼도시마에서 3시간 페리를 타고 나오면 고베에 도착합니다. 고베에서 기차를 타고 오사카에 도착했는데요. 오사카는 일본의 대표 관광도시인 만큼 관광객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본의 부엌이라고도 할 만큼 맛있는 먹거리가 정말 많은 도시인데요. 다시 그때 생각을 하니까 입에 침이 막 고이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270만 명,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전철을 타고 오사카 시내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거리, 상점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길거리에서 풍겨오는 타코야키 냄새에 도착하자마자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서 도톤보리로 향했는데요. 네온 사인이 가득한 거리를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진을 찍는다는 글리코 간판 앞에 도착합니다. 저 역시도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 있죠. 바로 타코야키인데요. 한 입 베어 물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반죽 속에서 문어가 쫄깃하게 씹히는 그 맛, 지금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사카는 쿠이다오레, 즉 먹다 망하는 도시로 불릴 만큼 음식이 유명한데요. 타코야키뿐만 아니라 오코노미야키, 쿠시카치 같은 길거리 음식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바로 오사카 성인데요.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웅장한 성과 아름다운 정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벚꽃이 필 때면 일본 전통 정원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갔다 온 곳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 예쁜 풍경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쉬며 이곳에서 과거의 사무라이들은 어떤 풍경을 바라보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본 기억이 납니다. 오사카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츠텐카쿠로 향했는데요. 이곳은 오사카의 레트로 감성이 살아있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높이 103m의 이 전망대는 오사카의 에펠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정상에 올라가면 오사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해질 무렵엔 특히 더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전망대 안에는 행운의 신 빌리켄 동상이 있는데 동상에 발을 쓰다듬으면
행운이 온다는 전설이 있어서 저도 열심히 문질러 봤는데요. 여러분도 오사카에 가신다면 꼭 한번 만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츠텐가쿠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신세카이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옛 오사카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곳으로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말 좋은 기억밖에 없었던 여행지인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다음 여행지는 바로 고베입니다. 오사카에 머물면서 당일치기로 고베에 다녀왔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몇십 년 전통의 맛집들이 많죠. 근데 이런 전통의 가게들도 교토에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왜냐하면 교토는 일본 천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몇백 년 이상 된 가게들도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몇백 년 동안 한자리에서 대를 이어서 운영하다니 집념과 끈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교토는 794년부터 1868년까지 일본의 수도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역사 유적지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교토를 대표하는 절, 기요미즈데라입니다. 나무 기둥 위에 세워진 이 절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웅장했는데요.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교토 시내가 전부 다 보이는데 그때의 웅장함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요미즈데라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옛날 일본에서는 기요미즈데라에서 뛰어내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도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뛰어내렸다고 하는데 다행히 지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절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려면 정말 큰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원이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는 뛰어내리는 대신 절 안에서 조용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토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아라시야마의 대나무 숲에 방문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담양의 중록원과도 같은 이곳에서는 거대한 대나무들이 하늘 높이 뻗어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사각 대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마치 대나무 숲이 들려주는 자연의 음악을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일치기 여행인 만큼 많은 관광지를 둘러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본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더 방문해보고 싶은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시간을 보니 벌써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일본 여행기의 반 정도 왔는데 남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 오늘의 윕스살롱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녀와본 여행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일본 여행기의 반 정도밖에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남은 일본 속 여행지와 다른 나라들도 다음 주에 이야기 다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롱처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면 여러분의 살롱은 어디신가요? 없으시다면 저희 윕스살롱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읽어보기도 하고요. 사연이 없으면 제가 매번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또 지금 21일까지 59기 수습국어를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또 1학년 때만 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기회니까요. 네, 저희 윕스살롱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정수연, 기술의 이채연, 모니터 신소미, 제작과 진행의 저는 이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